안녕하십니까. 젤렌스키가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이 백악관에서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젤렌이가 JD 벤스 부통령에게 욕을 한 것이 아닌가, 뚜껑 열린 트럼프 스타링크 끈다, 그리고 미국 판 꿀꿀이죽 사건,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젤렌스키가 오늘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올 때부터 화제였죠. 최근에 여러 가지 영상이 올라왔는데 가장 재미있는 영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엄청나게 치고받았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이 젤렌스키가 트럼프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나 JD 벤스의 발언을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쏟아내고 갔습니다. 도대체 얘가 뭘 믿고 이렇게 까부는가? 물론 로스 어린이 이런 게 떠오릅니다만 어쨌든 젤렌이는 백악관에 와가지고 이제 약속을 뒤집고 뚱뚱한 주장을 하고, 그리고 트럼프나 이 JD 벤스가 말을 하는데도 말을 끊고 황당한 짓을 했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방송에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 있었던 일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는 휴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종전 협상을 한다. 이 평화 프로세스 이것을 푸시했습니다. 그런데 젤렌스키는 거절하면서 계속 싸우겠다 이렇게 떠든 거죠. 그리고 JD 벤스가 이제 여기에 끼어들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는 좀 조용히 있었는데 그 이전에 사전 정지 작업을 루비오가 했습니다. 그런데 젤렌스키는 이런 약속을 하고 미국에 왔는데 여기서 확 뒤집은 거죠. 그래서 이 마르코 루비오는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이 JD 벤스가 이제 젤렌이에게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 젤렌이가 JD 벤스에게 욕을 한 것이 아닌가, 러시아 말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제 외국 지도자가 오면 한 30-40분 정도 비공개 회담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런 지도자랑 이런 이야기를 했다. 또 이쪽도 이야기를 하고 또 기자들은 질문을 하고 이게 좀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보통 한 10분 이 정도 이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이 백악관에서 전체 영상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50분.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그리고 기자들은 실제 이제 마이크 내리고 다 들고 수많은 기자들 카메라 다 보고 있습니다. 이 젤렌스키가 들어와서 트럼프에게 떠드는 것, 이것 전 과정을 다 공개를 한 겁니다. 여기서 치열한 설전이 있었습니다. 이 젤렌스키처럼 미국에 가서 미국 대통령의 면전에 대고 이렇게 떠든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젤렌스키가 믿는 구석이 있겠죠. 어제 방송에서 올린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로저는 유럽의 전쟁입니다. 이 젤렌이도 그 본질을 아는 거죠. 이것은 미국의 전쟁이 아닙니다. 물론 미국의 네오콘 세력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기타 다양한 이제 글로벌리스트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이 주도적으로 기획을 하고 또 가장 많은 무기, 자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늘 이 글로벌리스트 네트워크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미국과 상관이 없다. 이 점을 특히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과 분리된 존재들입니다. 미국과 분리된 존재들인데 그 안에 미국인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미국의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글로벌리스트, 넓게는 유로피안들, 이제 유로피안 백인의 프로젝트입니다. 미국은 여기에 호구로 들어갔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네오콘이 등장한다고 이게 미국의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 손에 들어간다. 이때는 러시아가 강해지는 거죠. 유럽이 두려움에 빠질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프랑스나 독일, 영국의 손에 들어간다. 이때 러시아 입지가 쪼그라드는 거죠. 미국은 여기에 큰 관계가 없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에 쳐들어갈 것도 아니고, 러시아가 미국으로 이제 쳐들어올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유럽이 있으면은 동유럽과 서유럽의 힘의 균형, 그것에 관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여기에 부역을 한 겁니다. 이 젤렌스키는 지금 배후에 유로피안들이 이제 이들을 지지하겠죠. 물론 엘리트 계급입니다. 국민들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에 이렇게 맞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스 어린이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죠. 트럼프는 젤렌스키에게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트럼프도 이제 엉터리 이야기 많이 합니다.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 피해가 더 크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현실을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너희 나라는 큰 공경에 처해 있다. 그리고 당신들은 이기고 있지 않다.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길 수 없다. 우리 딜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젤렌스키는 트럼프의 충고에 대해서 우리는 강해지고 있다. 나라를 지키겠다. 우리는 혼자 싸웠다. 이렇게 떠드는 겁니다. 트럼프는 너희들은 혼자 싸운 게 아니야. 우리가 엄청난 돈을 줘서 군사 장비, 무기,
제일 중요한 것은 ISR입니다. 정찰 자산이죠. 그리고 스타링크 같은 네트워크이죠. 이 인프라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잘 싸운 겁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군은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다음으로 가장 강한 군대, 유럽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는 결정적인 게 없습니다. ISR입니다. 북한이 무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한국과 싸울 수 없는 이유는 이 북한에는 ISR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ISR을 이제 공급해 주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한국에 대해서 이제 전면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버텼던 것도 미국과 서구의 ISR, 정찰 자산, 서베일런스, 그리고 통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단 네트워크입니다. 스타링크가 여기에 떠다니고 있죠. 이것 때문에 이긴 겁니다. 이 제벌린이 다 쓰레기입니다. 제벌린은 지금 러시아군이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제벌린 쓰지도 않고 버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싸구려 드론이 제벌린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어쨌든 드론을 잘 사용하고 있죠. 자, 이 루비오 장관, 루비오는 대단히 화가 났을 겁니다. 루비오는 어제도 이야기했고 또 오늘 또다시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도 젤렌스키가 와서 말을 바꿀 거라는 것을 암시를 했습니다. 처음 이야기했을 때 광물 거래는 성사됐다. 젤렌스키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와서 미군을 보내달라. 미국 지상군을 보내달라. 이렇게 이제 엉뚱한 주장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루비오는 지금 화가 나서 루비오는 거의 침묵을 지키고 있었고 제디 벤스가 이제 하도 답답해서 한마디 거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설전이 오고 갔습니다. 자, 그래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풍자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제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제디 벤스가 이야기를 하는데 젤레니가 러시아 말로 이제 쌍시옷이 들어가는 뭔가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죠, 요. 야, 이 진짜냐? 저는 러시아 말을 모르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는데, 러시아인들은 입모습을 보면은 바로 안다고 합니다. 젤레니도 러시아 말 쓰죠. 자, 이 모국어인데요. 자, 뭐라고 했는데 이게 아주 나쁜 욕입니다. 위에 있는 게 이제 젤레니가 한 말이라고 하는데, 미국 부통령에게, 제디 벤스는 젊지만은 이제 미국 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법가의 후배죠. 자, 이 제디 벤스에게 나쁜 소리를 한 것이 아닌가. 충격적입니다. 이 영상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디 벤스가 이제 중간에 끼어들었는데 제디 벤스가 떠드는데도 말을 자르고 그리고 이제 제디 벤스는 전장의 현실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좋은 상황이 아니고 이기고 있지도 않다. 자,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은 입을 보면 바로 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욕을 할 때 한국 입모양 보면 알죠. 자, 이게 과연 사실인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 다른 각도에서 찍은 건데도 자, 여기서 이제 이 입모양이 딱 그거라고 합니다. 러시아 외무부에서 이제 조크 같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와 벤스가 자신을 억제하고 젤렌스키를 두들겨 패제하는 것은 기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풍자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AI로 만든 이제 풍자 영상인데 이런 것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만. 자, 그런데 이제 처음 올 때부터 자, 옷을 이거 입고 너 이 all dressed up. 잘 빼입었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 참 잘 빼입었지. 이렇게 트럼프가 놀리는 거죠. 이것은 너 자식아 백악관에 오면서 이따위로 입고 와. 이런 이야기죠. 자, 올 때부터 이제 지금 이런 설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리 같습니다. 자, 이분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너 양복 없냐? 백악관에 오면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곳에 왔는데 양복을 안 입고 왜 그렇게 왔냐? 이렇게 이제 좀 따지는 거죠. 자, 젤렌스키는 오자마자 처음부터 모욕을 받았습니다. 이 벤스는 이렇게 씩 웃고 있습니다. 참 이 천국 같은데, 여기에 사실은 많은 것이 담겨져 있죠. 젤렌스키가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전히 젤렌스키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유럽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내에도 있다는 거죠. 미국의 네오콘 세력, 그리고 딥스테이트 세력, 이들은 막강합니다. 트럼프나 이런 대통령은 왔다 갔다 하지만은 딥스테이트 이런 네트워크, 네오콘 세력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부 내에도 여전히 이제 트럼프를 도와주려는 세력이 있죠. 이런 복합적인 역학관계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나와서 이제 이 단독으로 기자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때
이 트럼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다시 오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이제 걔가 오는 거 허락하지 않을 거야. 평화를 이제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때 이제 오라 이겁니다. 그전에는 오지 마라 이런 이야기죠. 트럼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후담을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뭐 이 논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우크라이나에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미국이 빠지면은 뭐 이건 너무 당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ISR입니다. Intelligence, Surveillance, 그리고 Reconnaissance, 정찰, 그리고 뭐 위성으로 감시하고 정보. 미국은 이런 정보 네트워크가 통합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끼워준 거죠. 제가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물론 뭐 처음에 파괴가 되었지만 미국과 서구가 또 계속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요긴한 것은 사실은 드론입니다. 드론 때문에 러시아의 이 전면전 진격을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저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역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장에서 작전을 하는 패턴을 바꾸는 거죠. 어떤 마을을 쓱 점령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뒤로 쑥 빠집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우크라이나군을 유인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다시 두들겨 패면서 이렇게 소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이제 전선 상황은 빠르게 변하지는 않습니다만 우크라이나군이 무참하게 이제 박살이 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데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드론이 워낙 많이 떠다니기 때문에 우하고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소모전의 형태로 바꾼 거죠. 뭐 이런 내용은 제가 이제 다음에 또 한번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는 뚜껑이 열렸습니다.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고 그리고 평화를 위한 준비가 될 때까지 젤렌스키와 대화를 하지 않겠다. 여기 오고 싶다 해도 못 오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없다면 그는 이길 수 없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뭐 드론은 유럽 국가들이 많이 제공한다고 합니다만 일단 155mm 포탄 거의 뭐 한 8알은 미국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만드는 거 이제 계속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전쟁 수행이 이제 불가능해지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트럼프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가? 스타링크 끄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트럼프는 오늘 이제 젤렌스키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만약 네가 나의 조건,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없이, 미국 없이 너는 혼자 싸워야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미국이 없다는 뜻은 ISR을 제공하는 것, 그것을 중지하고 그 다음에 스타링크를 끄는 거죠. 이때는 드론도 제대로 이제 이렇게 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RF 이제 라디오 프리퀀시로 이렇게 띄워서 뭐 돌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찰 정보가 필요합니다. 어디에 이제 러시아군이 있다. 이것을 획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부대 간에 이렇게 연락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끊어지게 됩니다. 결국 우크라이나군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이제 소멸이 되게 되는 거죠. 이 젤렌스키가 큰 소리는 치고 갔지만 미국이 진짜 ISR을 끊고 스타링크를 끊어버리면은 자, 이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뭐 그냥 생지옥이 될 겁니다. 전쟁 상황. 그런데 미국이 이제 우리 없이 너희들끼리 싸워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세계 각국은 차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여, 당신은 외롭지 않다. 미국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있다. 노르웨이, 그리고 리투아니아, 몰도바, 산두, 그리고 체코 총리, 스페인 총리도 나섰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얘네들은 우크라이나는 외롭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외롭게 죽어갑니다. 그리고 이 노르웨이니, 리투아니아니, 몰도바니 이들은 우크라이나의 생명에 대해서는 하등의 관심도 없습니다. 자, 이게 냉정한 현실이죠. 윌슈라베가 이제 오늘 이런 글을 썼습니다. 뭐 이건 너무 당연한 사실인데 젤렌스키는 물론 끝났다. 그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쓸모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럽입니다. 서유럽입니다. 오랫동안 러시아인의 피를 갈구해온 사람들, 이들이 이제 패배를 인정해야 진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빠르게 인정을 할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결국 위험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만약에 일단 빠진다. 트럼프가 결단을 내리고 미국은 빠집니다. 이때 영국과 프랑스, 독일도 빠질 것인가? 이 가능성은 조금 낮다는 거죠. 결국 이들 역시 군대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거다. 이때는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이들을 파괴할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영국과 프랑스가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뜨거운 맛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판 꿀꿀이죽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군 급식의 질이 이렇게 아주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한 90년대 초반 같은데 제 후배가 이제 용산에 카츄샤 부대에 있었습니다. 뭐 그때는 저희 뭐 친구나 선배가 이렇게 같이 가면 이렇게 주민등록증 보여주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 가서 저희 뷔페 같은데 뭐 사 먹고 들어가니까 뭐 음식 질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 미군 짬밥이죠. 이게 엉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군부대 식당을 차우홀이라고 부릅니다. 이 차우홀 다이닝 사건이라고 작년에 있었는데 이 해병대원들이 밥을 먹는데 너무 이제 이 꿀꿀이죽 같은 거, 개가 먹는 밥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계속 나오는 겁니다. 계속 나오니까 화가 나서 그래서 이제 부대 밖에 있는 식당에 나가서 사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휘관이 이것을 막고 강압적으로 주는 밥 그대로 처먹어, 입 닥치고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작년에 이제 이 기사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뭐 차우홀 다이닝 사건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이것과 관련된 영상들 최근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 억눌려 있었는데 군인들이 참다가 이거 이제 까발린 거죠. 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뭐 그냥 미국 음식 같네 이렇게 보이는데 이 먹어보면은 맛을 안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가공식품, 통조림이나 뭐 냉동식품 이런 것으로 요리를 한다고 합니다. 신선한 채소를 가지고 와서 요리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 신선한 이제 채소 빈을 삶는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통조림, 냉동식품, 큰 공장 같은 데서 뭐 도미노 피자 이런 데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은 이 정도로 받습니다. 뭐 1,700만 불을 받았는데 뭐 스튜어트 기지입니다. 210만 불만 음식에 썼다. 그리고 뭐 다른 기지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뭐 4분의 1, 5분의 1 이 정도의 돈만 여기에 쓴 거죠. 급식의 퀄리티가 추락을 해서 군인들이 이제 작년에 분통을 터뜨린 사건. 이게 미국판 꿀꿀이죽 사건입니다. 이렇게 보면 좀 뭐 그럴듯하게 보입니다만 이 전부 다 프로세스드 푸드라는 거죠. 자, 이 뭐 빈 같은 거는 뭐 냉동 통조림 딴 거고 그다음에 이 파인애플도 이제 통조림 딴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이제 뭐 스파게티 이런 것도 이제 직접 만들지 않고 밀가루 가져서 만들지 않고 뭐 냉동식품, 가공식품 이런 거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자 미군들이 이런 거 다 기록해뒀다가 지금 이제 다 까발리고 있습니다. 그 돈 다 어디 갔냐는 거죠. 바이든 엄청난 돈을 닦았었습니다. 그런데 미군 급식의 질이 이렇게 추락을 하고 있고 미군 급식의 질만 추락했을까요? 자, 학교 급식 개판입니다. 천조국 뭐 국방 예산 1,000조 이렇게 하는데 그 돈 다 어디 갑니까? 자, 뭐 저 엉뚱한데 우크라이나 퍼주고 그리고 USAID 이런 데로 다 흘러간 겁니다. 미국은 너무나 많은 것을 이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